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하면은 뭐 메신저나 화상회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도구들을 도입하지 않고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어려워지겠죠. 근데 인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메신저나 화상회의처럼 이 원격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도구들도 제대로 쓰는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효율성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죠? 뭐 화상회의를 잠깐 예로 네. 들어보죠. 아마 작년에 이 뭐 자이든 타이든 여러 가지 상황이 직면해서 화상회의를 아마 한두 번씩은 다 사용해 보셨을 네. 거예요. 윤영 과장님도 화상회의 자주 쓰시죠? 네. 뭐 저희 3차 유행 시부터 꽤 오랫동안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뭐 화상회의는 일상처럼 쓰곤 하죠. 어제도 뭐 이사님하고 굉장히 그쵸. 오랫동안 네 화상회의를 네. 했었죠. 저희야 뭐 화상 대화를 거의 업무의 필수 도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다른 분들을 만나다 보면 화상회의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음. 같아요. 화상회의 열 때마다 매번 프로그램 실행하고 뭐 네. 비밀번호 입력하고 어렵게 연결되는데 막 음성 안 들리고 '내 말 들리니?' 뭐 이런 거 확인하고 그렇게 대화하다가 또 끊기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경험들이 반복이 되면서 '아 화상 좀 별로네.' 이러시면서 전화를 쓰거나 뭐 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주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화상 회의하다 보면 좀 뭐 끊기기도 하고 음. 딜레이가 돼서 다시 접속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번거로울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아직까지는 어떤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고렇게 약간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화상회의를 저희가 왜 필요로 하는가 또 왜 도입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사용하는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긴 했지만 네. 화상회의 솔루션이 갑자기 튀어나온 기술은 아니에요. 음. 2000 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뭐 서울과 지방 도시 간에 멀리 떨어진 사무실 간에 회의실을 엮어주는 회의실 간에 화면을 연결하는 그래서 뭐 양쪽에 이만한 카메라 설치하고 마이크 설치하고 해 가지고 양쪽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그런 화상 회의 솔루션들이 다수 있었죠. 네. 뭐 시스코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두 개의 그 회의실 연결하는 게 뭐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판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몇 천만 원씩이나요? 뭐 굳이 그렇게 그쵸. 해서 서로 얼굴을 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고거는 사실 저희가 왜 회의라는 방식을 필요로 하는지를 한 번 더 고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회사에서는 언제나 많은 회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저희 회사의 회의실 예약 시스템입니다. 저희 회사도 한 10개 정도의 회의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거의 빈틈없이 회의실이 꽉 차 있죠. 그만큼 회의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사실 회의는 다양한 상황에서 열리죠. 뭐 어떤 주간 보고나 월간 보고 같은 보고할 때도 열리고요. 뭐 세미나처럼 정보 전달 시에도 쓰이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결론을 도출하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목적 어떤 목적인가에 상관없이 저희가 회의를 하는 목적은 바로 이 실시간 피드백을 주고받기 위해서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빠르게 얻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피드백의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런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회의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보편적으로 지금 적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방문했던 어떤 회사의 회의실 벽에 "회의 참석자는 최소한 한 마디 이상 말하자." 요렇게 표어가 붙어져 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죠. 참석자들이 뭐 질문도 하지 않고 뭐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지 않으려면 굳이 번거롭게 회의장에 다 모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보 전달이라거나 또는 뭐 단순한 보고 같은 경우는 뭐 굳이 회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메일로 자료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실제로 작년 코로나 유행기 동안 비대면 상황이 많이 길어지면서 네. 이런 불필요한 회의들은 많이 줄어들기도 했죠.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 부서도 지난 1년 동안 보고회의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인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피드백에 있어서 음성보다 이 시각적인 피드백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뭐 메라비언이라는 법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시각적인 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55%나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화를 나눌 때 주고받는 눈빛이라든가 뭐 손동작 이런 것들이 음성으로 전달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왜 회의할 때 굳이 얼굴을 보고자 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각적인 정보가 포함이 되면 단순히 음성만 주고받을 때보다 또는 텍스트만 주고받을 때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자세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화상회의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회의를 하는 목적, 더 많은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자 하는 거, 바로 이게 화상회의를 쓰는 목적입니다. 또 이런 목적을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화상회의를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을지 바로 그 답도 얻을 수가 있겠죠. 요즘 수많은 화상회의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죠. 그 와중에는 뭐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씩 동시에 접속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기술적으로야 가능하겠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용자들이 한 화면에 보이게 되면 일단 화면 하나하나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니까 그 작아진 개별 시각적인 피드백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뭐 이 정도가 보인다 그러면 이건 뭐 그냥 큰 강당에서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것과 큰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상회의를 잘 쓰고자 한다면 적어도 참석자 한 명 한 명의 피드백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좀 제한적인 인원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한 10명 이내? 뭐 제 개인적으로는 4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명 정도,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이상이 모인다면 뭐 이거는 뭐 회의라기보다는 단순한 보고라든가 뭐 이쪽에 더 가깝게 되겠죠. 네. 확실히 5명만 넘어도 화상회의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멤버들의 어떤 자세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화상대화라는 도구를 써서 화상회의라는 도구를 써서 얼굴을 보여주는 이유는 시각적인 피드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이 작은 화면을 통해서 내 어떤 리액션을 충분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아직까지의 기술에서는 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아주 디테일한 정도까지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요. 저희가 실제 얼굴을 맞댔을 때 보이는 어떤 눈빛이라든가 아주 작은 손동작 또는 끼어들기 위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들이키는 숨소리 이런 것까지는 화상회의에서는 전달되기가 좀 어렵죠. 게다가 화면이 좀 작으니까 제 손동작도 표현되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런 기술적인 제약을 조금 이해하고 요 기술적인 제약 속에서 나의 어떤 피드백을 좀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큰 리액션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요. 계속적인 움직임과 피드백을 유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면에 보이는 내 모습이 상대방에게 좀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명이라든가 또는 각도 같은 것들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재택 환경이라면 옷도 좀 편하게 입고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도 화장을 이제 안 한 상태로 재택인 경우에 쌩얼이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뭐 요즘 젊은 분들 중에서는 좀 자기 얼굴을 살짝 가리기 위해서 카메라 각도를 조금 바꾼다거나 또는 뭐 카메라에 걸친다거나 또는 역광을 깐다거나 뭐 심지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화상회의를 왜 쓰고자 했는지 그 이유와는 좀 부합되지 않겠죠. 어떤 시각적인 피드백을 조금 제한함으로 해서 화상회의의 효과를 확 떨어뜨리니까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좀 쉽게만 생각했는데 고민할 것들이 좀 있네요.